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폭우로 교도소 시설 일부가 무너지면서 119명이 집단 탈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 아부자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진 나이저주 순례자에 있는 교도소의 담을 포함한 시설 일부가 전날 밤 몇 시간 동안 지속된 폭우로 무너졌습니다. 교도소 대변인은 성명에서 총 119명의 수감자가 탈출했다며 지금까지 여러 기관의 협조로 10명을 생포해 구금했고 나머지 탈주자를 붙잡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심 선고가 3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올 1월 9일 이후 3개월 만에 공판이 재개되면서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면 그 다음 공판 정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르면 7, 8월께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0, 30대 청년 10명 중 4명은 매달 소비하는 항목 중 주거비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 앱 이용자 20, 30대 1,547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전체 응답자의 40.2%가 주거비를 지목했습니다. 이어 식료품 구입, 쇼핑 및 외식비, 연금 보험 저축, 교통통신비 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닥의 연장선.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 사실 오늘 좀 기대를 하긴 했는데 힘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어제 뉴욕 증시에 이제 어느 정도의 보합권 움직임 맞춰서 국내 증시가 일부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까지 크게 빠질 거라고는 다들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중심에 외인과 기관들의 조금 강한 매도세가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닥이 지금 그냥 확인 중인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삼성 하이닉스 빠졌지만은 어제 상승폭 이하로도 내려가진 않았으니까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금 과도한 상승에 의한 좀 조정이구나 판단하시고 시장을 다시 반등하겠구나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상보다 약했던 오늘 우리 시장으로 인해서 고민되는 종목들이 좀 늘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 접수 지금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물론 시장 이야기도 무척 궁금하긴 하지만 어제 방송을 또 놓치신 분들은 강연회 소식을 또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예정이라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내일 낮방송에서 제가 이벤트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1,000명이 넘어갈 때 이벤트를 했고요. 그 이벤트 때 많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진짜 이벤트 선물 다 드렸습니다. 피로회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킨까지, 중간에 이제 별다방 커피까지 해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2,000명이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을 2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치킨 한 마리로 끝냈지만 이번에는 피자까지 더해서 그다음에 또 브랜드 커피도 역시나 상당히 많은 수량을 준비했고요. 역시나 또 맛있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샴푸 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물을 막 퍼드릴 겁니다. 자, 근데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참 아쉽지만 뭐냐면 내일 낮방송 정오의 템베거 시간, 제가 낮방송에 항상 나오거든요. 낮 11시 50분부터 11시 50분입니다. 매일 평일, 그리고 12시 40분까지 출연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숫자를 3가지를 드릴 거예요. 방송 시작할 때 한 번,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드립니다. 이 3가지 숫자를 더하셔가지고 그 숫자의 합을 어디다 맞춰주셔야 되냐면 제가 글을 올려드릴 겁니다. 네, 글을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정답을 체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자를 뽑아서 제가 선물을 바로 드리진 또 않고요. 죄송해요. 어렵죠? 토요일 날 1시 강연회 때 룰렛을 돌려서 생방송으로 선물을 좀 드릴 겁니다. 정말 선물 많이 준비했거든요. 참여만 하셔도 선물 참가상 나갑니다. 나가니까 꼭 참여하셔서 좋은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 또 선물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강연 때도 좋은 내용의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토요일 날 1시에 꼭 참여해 주시고 내일 낮방송부터 시작하는 이틀간의 이벤트 상황들을 같이 보시면서 재밌는 또 주말까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벤트 참여하고 싶은데 절차가 좀 복잡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 12시, 낮 12시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벤트 참여해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연회까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강연을 꼭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회 소식도 전해드렸고, 자, 이어서는 궁금한 이 시장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시장이 지금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빠져버리니까 생각보다 사실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빠질 수준이 아닌데 너무 많이 빠져서 저도 조금 이렇게까지 뺀다고 싶을 정도였어요. 자, 근데 이제 차트 보시면은 하단 자리 체크하고 있어요, 시장은요. 약간 좀 깨는 모습이지만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이거든요. 큰 하락이 안 나와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시장 하락은 멈출 거예요. 하락을 좀 주도했던 게 환율에 대한 부분도 엔달러 자체가 원체 지금 엔화가 저평가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바닥 확인의 그냥 연장선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제 급등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시 빠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린 모습이 좀 강했는데요. 다시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2분기에는 IT가 계속 시장을 주도하면서 전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제랑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건데 별반 다를 거 없어요. 하지만 이제 IT 보셔야 되지만 요거 CDMO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슈 보셔야 되고, 현재 미국 뉴욕 증시에서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일전이랑은 작년이랑 상황이랑 많이 다릅니다. 이슈만 터지면 관련주들이 그냥 펑펑 가거든요. 국내도 요거를 꼭 보시고, 생물보안법이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을 유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이슈가 왜 시장 FDA가 이슈가 있었는데 왜 안 가지 싶은 종목들도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큰 그림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릴 테니까 시장 얘기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만약에 시장 관련한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으니까요. 강연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서 시장 전략도 챙겨가 보시고요. 상품까지도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17만 2천 원에 비중은 15%인데 탈출이 너무 하고 싶으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7만 2천 원이시네요. 많이 올랐을 때 좀 정리 좀 하시고 하시지. 이게 떨어질 때 정리를 또 못 하셨네요. 바쁘셨나 봐요. 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날 이게 3월 4일 날 월요일 날 하다가 갑자기 갭으로 이때 확대해 볼까요? 갭으로 확 빠지다 보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올라갈까 하긴 했는데 못 갔어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항상 테스트 구간이 존재하죠. 보시면은 여기 저점 바닥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라인 보시면 요 근처에서 약간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가. 근데 깨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라인 또 테스트해요. 그 다음 또 어디예요? 여기 라인 테스트해요. 여기 라인 테스트하면 어디예요? 여기니까 여기서 또 약간 횡보 거치죠. 예, 그렇죠? 횡보 거쳐요. 그 다음은 또 깨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때부터는 갭으로 올랐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바닥 확인, 저항선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는 건데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대인 17만 원대 선까지는 당장은 안 가요. 그럼 언제 가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6월? 7월? 택도 없어요. 8월? 9월? 좀 너무 뒤로 간 것 같다. 한 7, 8월 돼야지 그나마 좀 보이려나?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약간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이슈 자체, 2000지 이슈 자체에 대한 소멸 이슈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딱히 긍정적일 게 2분기 안으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혹여나 급반등이 나온다면 1차로 걸리는 게 라인 자체가 15만 원대에서 한번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17로 보셔야 돼요. 근데 당장에 있어서는 15도 상당히 가기가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물도 타시면 안 되고요. 우선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 업종 전체가 좀 시장에서 올라오는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게 근데 언제예요? 3분기 돼야 돼요. 최소한 이것도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거의 올해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당분간은 포기하고 계세요. 네, 포기하시고 혹여나 에코프로머티가 갑자기 무슨 대형 이슈가 단독으로 떠가지고 팡 튀면은 모를까? 그때 무조건 파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 기다리셨다가 3분기 이후나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 답 없어요. 당장은. 예. 뭐 좋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다. 뭐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시간은 많이 걸려요. 어쩔 수 없이. 죄송해요. 좀 걸릴 거니까 내려놓으시고 완전 다 깨졌다가 올라오는 거 보고 하셔야 되는데 3분기는 돼야 된다. 그때 물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았어요. 2차 전지주들. 약간 위험할 수 있어서 비중이 크게 담으면 안 됐었는데 크게 좀 담으셨고요.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투자는 실패하신 거 인정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해야지 다음에 투자 잘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고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올 때 좀 올라가는 거 쉽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2차 전지는 조금 아직은 아니에요. 3분기는 돼야 되니까 그때 보고 다시 대응하자. 다만 이슈가 갑자기 바람이 불듯 나왔어 얘가.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뒤도 보지 마시고 정리하고 나오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주가 반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대덕전자 네, 23,200원 10%입니다. 네, 23,200원에 10% 비중 말씀해 주셨고 PCB 관련한 종목인데 오늘 종가는 또 마침 딱 23,100원이면 매수가 부근입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좀 이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조금 걱정이시고 궁금하실까요? 이 주식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요. 네, 바닥에서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잘 매수를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지규키즈의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매수한 자리가 잘못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건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이슈가 돌 것 같은데 PCB 쪽 이슈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 종목이 꽉 그 PCB가 시장을 끌고 가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조금 겉에서 맴돌면서 이슈 하나 받아먹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단기 반등만 노리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큰 그림으로 가기에는 좀 벅차요, 사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슈는 지금 다시 HBM 쪽 반도체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고요. 처음부터 삼성 가고 그다음 다시 천천히 뭐 기판이나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다시 갈 건데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오진 않겠지만 2분기 안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때 맞추셔서 꼭 대응하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가격은 아마 저랑 생각이 비슷하실 거예요. 한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까지 올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여기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네, 그 맞습니다. 자리 보시고 그냥 뒤도 보지 마시고 나오세요. 기다리셨다가. 네, 네. 위로 보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만 보고 대응하세요. 밑으로 더 빠지지는 않을까요? 그게 좀 걱정이 돼 가지고. 굳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빠지면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 같아요. 네. 그래서 빠지면은 겁먹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오히려 추가 베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대덕이 이게 약간 좀 요즘에 트렌드인 종목인 것 같긴 하지만 약간 비주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솔직히 이 종목은 더 하는 건 저는 비추천드리고요. 차라리 좀 더 약간 좀 뭐 하나 마이크론 쪽이나 뭐 한미나 이쪽 약간 중형급 밀린 애들 있잖아요. 네, 네. 이쪽 애들이 오히려 반등 나오면 세게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삼성이 한번 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중대형급으로 약간 시선 쏠림이 올 거거든요, 다시. 그래서 그쪽이 단타는 오히려 나올 수 있어서 요거는 조금 천천히 움직일 거다. 요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26,700원 선 상방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서연 12,800원에 비중이 좀 30%요. 서연을 12,800원에 30% 비중을 담고 계신다고. 서연이 이 자동차 부품주 테마에 묶여있는 종목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9,26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고 비중도 적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거 요번에 많이 갈 때 샀어요. 2월 달에? 네? 2월 달에 올해? 네네.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네. 자, 시청자님 상담 옵션이 있습니다. 정신 번쩍 들게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재밌게 해드릴까요?
선택해 보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매수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나 질문 있었는데 시청자님. 자, 오케이 알겠어요. 자, 시청자님 네. 혹시 이 그 고점의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물려 계세요? 뭐 많이는 아니고요. 한 몇- 세 종목이 있기는 한. 몇 종목들이 네 좀 종목이 그래요? 있어요. 근데 이거 서현은 이때 당시에 이 왜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 그때 빨리 팔아야지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갖고 바쁘셨어요. 못 팔았더니 계속 또 갈 줄 알았는데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그 매수하신 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른 시청자님들도 보시겠지만 꼭 피하셔야 되는 자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차트가 올라왔을 때 만약에 사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치 데이터 차트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때 자리 시청자님 꼭 보셔야 돼요. TV 하면. 네.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사시면 안 되니까 이 자리는 누가 봐도 뭔가 매물벽이 꽉 차 있는 뭔가 답답한 막힌 듯한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누가 봐도 이 자리가 그래요.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 올라왔을 때 이 자리 자체가 저 자리예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은 나 2년 동안 물렸어. 팔고 싶어. 나 못 팔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자리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 자리가 오면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올라간다고 순간 과거치 데이터를 안 보시는데 주식은 항상 그렇지만 역사의 반복이에요. 변함없어. 차트도 반복이 변함없어. 그래서 이게 걸리고 떨어지는 거라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 해서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면서 매수가까지 올 건지 말 건지가 그냥 그것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님. 자, 매수가는 올 건데 시청자님 와요. 시청자님 네. 듣고 있죠? 네, 가긴 가나요? 가긴 가요. 저 이거 상담 그냥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상담 많이 보셨어요? 처음 보셨어요? 네. 저 상담할 때 막 혼도 내고요. 이래요. 엄청 부드럽게 진짜 제 진심을 담아 상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랑 소통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상담 못 해요. 그죠? 시청자님? 네. 올라올 잘 건데 듣겠습니다. 네. 이제 목요일 방송 제가 처음 출연해서 그러실 거예요. 올라올 건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언제 올라가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자동차 쪽이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뭐 지주사기도 하지만 현대차 주가가 많이 튀고 올라가면은 서현이 그때부터 가요. 현재 큰 그림에서 틀에서는 단기 이슈거리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좋지만 우선 현대차가 제가 강조를 그가 많이 들어오면서 박스권 돌파에 대한 시도 자체가 다시 나오면서 매수 대응을 해드렸는데 제가 낮방송에 12시에 나올 때 현대차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왜 낮방송 12시 방송이 시청률 1위인지를 아셔야 돼요. 제 방송은. 이렇게 가면서 이 그림을 그린다고요. 현대차가 뛰쳐 올라간다고요. 현대차가 26 넘어가고 27, 28 넘어가잖아요. 자동차 업종에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서현 같은 종목도 튀어 올리기 시작해요. 자,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가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부탁드리는 것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넉넉히 있으시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가능한 혹여나 현대차나 기아나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필요한데 비중이 이미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홀딩을 하시다가 걔들 갈 때 적당히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얘가 들어오잖아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 안쪽으로 수익률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 실패하신 거니까. 투자 실패했는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정리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시청자님.
네. 저 듣고 원매수 있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이너스 10% 오면 그때 맞추셔가지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거나 낮방송 매일 낮 12시에 저 방송 TV 나오거든요. 상담도 해드리니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서경 전문가님들한테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예,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연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이 손실폭이 10% 안쪽으로 좀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좀 상담 접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고요. ABL 바이오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5,550원에 비중은 30%인데요.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종가가 24,8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 30% 비중이세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거 저 추천주인데요. 낮방송에서 추천을 한 종목이에요. 차트 보시면 여기서 추천했어요. 네. 잘 안 보이나?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바닥에서 추천했어요. 추천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선은 이 추세 하단에 대한 자리를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봤던 게 7월 28일부터 8월 1일 날 열리는 알츠하이머 학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했어요. 예, 거기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자 해가지고 요 하단 추세에 맞춰서 샀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25,500원이시란 말이에요. 네. 언제 사셨는지 요때쯤 사신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이나. 네. 다시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진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 바닥에 추천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를 한 26,000원 정도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거의 다 오긴 해가지고요. 우선 이번에 반등 나오면 한 26,000원대 오면 우선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정리하시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현금 확보하시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종목을 다시 보세요. 다른 종목이거나 이걸 보시던 간에. 예,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조금이나마 이익을 챙기는 게 우선이다 말씀을 드리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요 가격 갈 때 매물벽 자체가 여기 존재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꽉 차버리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26,000원 정도 선, 그러니까 손실은 안 보실 수 있다. 1%라도 수익이 온다면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혹여나 일이 많으셔서 바쁘신다면 매일 아침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네, 본인의 자산을 지키시기 위해서 26,000원에 매일매일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대응하셔서 조금이나마 이득 보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고요. 오늘의 이 상담 내용을 좀 잘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우시고 수익 실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고요. 우진은택을 주셨어요. 매수가가 27,800원에 비중은 20%인데 자, 오늘 종가를 보면 28,8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진엔텍 원자력 이슈 있고 같이 좋습니다. 움직임 자체도 나쁘지 않고 사실 매수도 잘 하신 것 같아서 걱정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 전고점을 과연 어떻게 잘 넘어갈지가 관건인데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1차 목표가를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설정하신 게 3만 원이시다면 3만 원에 팔고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더 가더라도 배는 아파하지 마시고 수익 잘 먹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보신다고 하시면 3만 원에서 여기 고점 자체 돌파하는 게 3만 2, 3천 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기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슈팅 나와서 3만 5천 원짜리 이 자리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쭉 치면서 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 돼요. 그래서 우선 현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테스트는 무조건 32,000원, 33,000원 정도 테스트는 있을 거예요. 한 2,000원, 3,000원 부분까지 한번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더 먹을까? 아니 말까?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 들 때는 항상 그냥 저는 수익 실현하세요를 추천드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홀딩해 보셨다가 조금만 더 수익 내시고 그럼 한 10% 정도 수익 나시겠죠? 이상이겠구나. 15% 정도 나실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수익 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엔트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이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고 15% 정도의 수익을 누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수익 실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LX 하우시스 주셨고요. 38,500원에 30% 비중입니다. 지금 약 수익 중이긴 한데 매도를 해야 될지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해요. 자, 42,450원이 오늘장 종가인데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38,500원 바닥에서 쓰리바닥 보시고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잘하셨네요. 뭐 걱정이 있으실까? 전고점이 여기 몇 바닥이 보이긴 하는데 보자면 우선 오늘 자리가 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운이 없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랑 여기를 안 깨지면서 버텨줬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시도가 좀 있었다. 가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사실 나쁘진 않았다. 저 박스권에 대한 시도가 조금 있었으니까 이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서부터 바닥이 여기 형성되니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형성되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거는 살아있다.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이제 처음 터진 것 같은데 갭으로 공간 자체가 좀 열려 있어서 한 번은 더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잠깐만요. 분봉이나 해서 좀 볼까요? 막판에 또 보니까 1분봉 보니까 약간 돌렸네요. 여기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좀 돌려놨어요. 이게 아직 안 죽어 있는데요. 이거 안 죽은 거예요. 이 정도면. 수급 상황 볼까요? 수급도 좀 붙어 있네요. 내일 보시다가 오늘 시가 밑으로 종가가 떨어지면 오늘 시가는 41,900원인데요. 41,900원. 49,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좀 조심하시고 그렇지 않고 좀 버티면서 오늘 시가요. 오늘 시가입니다. 버티면서 조금 안 깨지고 좀 있으면은 다음 주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좀 이 테스트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라인을 맞춰볼게요. 잠시만요. 한 44,000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나쁘지는 않다. 거래량이 좀 붙긴 했는데 생각보다 윗꼬리가 적어서 괜찮고 그래도 그나마 양봉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만 힘만 시장만 도와준다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반등은 있지 않을까요? 너무 빠졌으니까. 그래서 내일 보시다가 혹여나 한 44,000원, 45,000원의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완전 장기로 보시는 종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바닥 노리고 대응하신 거 보니까 잘하셨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목표가는 44,000원, 45,000원 보시되 오늘 시가 자리를 깨면은 그때는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대응해 드릴 테니까 내일이랑 다음 주에 대응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오늘의 이 시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 목표가 44,000원에서 5,000원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꼭 강연회도 시청하시면서 시장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 에너지 멜트리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가 47,400원이고요. 네. 10%. 10% 비중 갖고 계시고, 자, 오늘 종가는 47,600원입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 종목을 다른 분이었던 것 같은데 상담을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네. 이제 3만 원 초반짜리가 맥스 저점 바닥이라고 얘기는 좀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네. 그리고 나서 반등은 나왔는데 시청자님 이거 사실 언제 사셨어요? 지난주에 샀습니다. 아, 지난주에. 네네. 지난주에 사셨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 네네네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다행히 시장이 조금 반등 나올 때 같이 잘 따라왔네요. 근데 이거는 궁금한 게 완전 비주류 종목인데 어떤 연유로 사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제가요, 이게 5만 원까지 봤거든요. 네. 근데 5만 원이 올라갈란가 모르겠습니다. 올라갈란가? 예. 수급 상황 볼까? 얘는 개인들이 뭐 전혀 외국 수급으로 갈 수 있는 개인 수급으로 못 가는 종목이라 네. 시총은 알고 계시죠? 네네. 2조 넘죠? 네. 작은 종목은 아닌데요. 최근에 기간 수급이 좀 꼬이긴 하는데도 올라가네요. 개인이 네. 끌어올렸나 싶을 정도로 희한하네요. 아, 투신 쪽이랑 연기금은 그래도 잡혀 있고요. 금융투자 쪽은 프로그램 매도세인가? 자, 이렇다는 것은 매도 멈추고 돌려 세울 때 한 번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보통 이런 차트에서는. 네. 시청자님 이번에 올라가면은 5만 원 이상 갈 것 같은데. 야, 네. 네, 시청자님 5만 원 보지 마시고 네네. 다시 짚어드릴게요. 네. 5만 3천 원 부근 왔다 갔다? 5만 3, 4천 원 정도? 5만 3천 원 보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한 번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면. 네. 근데 지켜야 될 게 오늘 살짝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윗골이 달리고 좀 빠졌던 게 있고요. 오늘 뭐 이슈거리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딱히 없어서 최근 들어서 그냥 실적 기대감 이슈인데 바닥은 체킹되고서 반등으로 돌리는 거 보니까 죽지는 않을 것 같네요. 확실히 돌리긴 했다. 차트 완전 돌렸어요. 자, 이러면은 네네. 말씀드린 대로 해서 5만 3천 원, 4천 원 이상 보셔야 되는데 혹시 조금 중장기로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도 됩니다. 아, 기간은 얼마까지 보세요, 맥스? 한 올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네네. 그 올 연말까지 보시고 추세 잡아드릴게요. 올 연말까지 네네. 보시고요. 가격 전략 띄워드리면 5만 원대 후반까지는 열려 있어요. 네. 5만 후반까지니까 여기 자리가 시작인데 아이고 하반기 맞춰가지고 한 5만 7, 8천 원 정도? 근데 하반기에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뭐 5만 원 넘어가고 5만 몇천 원 가도 수익이 크지가 않잖아요. 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네.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한 5만 1천 원, 2천 원 넘어갈 건데 넘어가면요. 정리를 하시고 네. 좀 다른 거 보세요. 얘 움직임 크게 나와봤자 재미가 없어요. 아, 예. 예, 그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다음 달이나 해가지고 한번 슈팅은 있을 거라서 네. 수익은 잡히실 거예요. 근데 정리하시고 삼성과 하이닉스 움직임 맞춰서 IT주들이 다시 갈 거거든요. 네. 그쪽으로는 우선 상반기까지 보셔야 돼요. IT 쪽으로는. 최소. 네. 그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선은 손해는 안 본다. 가져가시면 적게나마 네. 돈은 된다. 다만 네. 수익이 크지 않으니 수익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옮기셔라. 그거 IT로 보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물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아쉽지만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다 싶으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시고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YN택을 주셨고요. 7,020원 매수가에 35% 비중인데 뭐 실적도 좋고 대주주도 지분도 늘려가고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냉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정이 넘치는 시청자분이시라고 해요. 자, 종가를 보니까 7,140원인데 애정 넘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략 한번 짚어주실까요, 정의원님? 저도 애정의 표현을 좀 해드려야겠네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YN택을 매수를 7,000원에 하셨어요. 7,000원 정도 하셨단 말이에요. 최근에 완전 극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안 간다고 하시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YN택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완전 저기 구석에 박혀있는 비주류 종목이에요. 아예.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종목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관심에 대한 척도도 굉장히 멀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 자체도 굉장히 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이슈가 한번 터지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팡 튀었다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오래 걸려요. 실적이 이제 좋은지 잠깐 볼게요, 저도. 실적이 튼튼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실적을 보면은 성장성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스탑이야. 멈춰 있다고요. 그럼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시총은 또 1,300억이야.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따져봐서 신순이익 같은 경우도 보면 240억대야. 그러니까 PER로 따져봤을 때 6배 왔다 갔다 해요. 어찌 보면 싼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자리에 계속 있다가 회사에서 어떤 이슈가 팡 한번 터지면은 주가가 튀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때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큰 그림에서 살펴보니까 바닥은 그래도 찍을 만큼 찍은 상황인데요. 찍을 만큼 찍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매물벽을 이렇게 펼쳐보자면 쉽지가 않네요.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일단은 좀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뭐 이런 날 있죠. 보시면 윗골이 달린 날이 2번 크게 최근에 있어요. 몇 개월 사이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날 몇 퍼센트 올랐는지 볼게요. 1월 15일 날 17% 올랐고요. 9.9% 올랐어요. 17% 올랐고요. 9.9% 올랐거든요. 근데 다 윗골이에요. 그리고 또 다 정리하고 나간 그림인데 그날 하루로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래량상으로 터지면서 또 거래량 터지면서 빠지면은 다음 날까지 보는 건데 얘는 그냥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무슨 하루살이? 이슈 하루살이나 아니면은 뭔가 어디 부티크 같은 데나 뭐 회원이 많은 어떤 이제 뭐 전문가님께서 추천을 빵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서 뿌려졌거나 해가지고 찌라시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한번 뿅 갔다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불쌍하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한 번 또 발생하면은 그냥 그때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 종목 가지고 이제 크게 수익을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무슨 이슈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을 추가적으로 영위할 수도 있겠죠, 신사업을. 근데 뭐 현재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기업 방문을 해본 적도 없는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저는 바닥은 다행히 잘 잡으셔서 정말 잘하셨다. 다만 뭐가 이슈가 조만간 터질 거라는 게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파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시라면 적당히 반등 나오고 한번 튀어버릴 때는 어찌됐든 무조건 모르신다면 기다리셨다가 올라간다 와 좋다 더 가는 거 아니야 생각 드시면 파셔야 돼요.
더 가는 거 생각, 더 갈 것 같아? 그럼 파셔야 돼요. 아셨죠? 내가 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파셔야 돼요.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 그렇게 단타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셨다가 잘 정리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 들어봤고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화오션을 주셨습니다. 29,700원 매수가의 20% 비중이신데 자, 한화오션은 저희가 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3만 원 근처 매수 대응하셨고 최근에 매수하셨고 급등 나왔다가 또 빠지고 있는데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는 구간대가 다 여기랑 그러니까 화면 잡아드리면 여기에 이제 심리 저항선이 세 군데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에 여기 자리는 그래도 이거 뚫고 가가지고 굉장히 이쁜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차 반등이었고 2차 반등 자리가 나온 건데 2차 반등 때 노리시고 대응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제 저항선이 되잖아요. 돌파하는 거 보시고 대응하신 것 같아서 주식을 꽤나 단타에 대한 대응을 나름 연구를 많이 하셨고 잘 하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소질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매도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매도가 주식에서는 정말 예술이라고 불러요. 정말 어려운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저 같으면 이틀째 어제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오늘도 빠져버리면 그냥 저 같으면 정리해요. 예. 매도를요. 잘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매도를 잘할 생각을 하면은 주식은 꼬여요. 꼬여요. 그냥 매도는 이쯤 됐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매도는. 네. 예술 작품이라는 게 정말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일 때가 많잖아요. 주식은 더더욱 그래요. 단타에 있어서는. 혼을 실으면 안 돼요. 매도에는. 매수에는 혼을 실어도 되지만 매도에는 혼을 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저는 매도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일 빠지게 되면은 정리하시고 혹시나 반등 나오면 조금 더 보시는 건 맞는데 혹시나 내일 깨지면 조금 위험하니까 내일 떨어진다 하시면 매도하시고요. 올라간다 하시면 다음 주 초까지 한 번만 더 봐보세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고요. 이 방송 시간 1시간이 너무 짧았다 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강연회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강연회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강연회 꼭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 3분기까지 긴 호흡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덕전자는 매수 시점 양호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26,000원 상방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있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